이 핸드폰은 정말 위급할 때 켜야 해. 그 전에는 절대 켜면 안 돼. 왜 아빠? 왜 켜면 안 돼요? 엄마가 위독해 죽을 줄 몰라. 핸드폰을 켜야겠어. 여보세요? 지금 엄마 위독해요. 도와주세요. 핸드폰 한 통에 산골 마을에 구조헬기가 도착했다.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중학교 2학년 가을이었어요. 친구들이 추석 연휴 계획을 떠들 때 저는 늘 그랬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집은 명절이 따로 없었거든요. 제사도 없고 친척 어른들이 찾아오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너희 집은 친척이 진짜 한 명도 없어? 반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듯 물어올 때마다 저는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부모님이 다 외동이셔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저와 동생 민준이에게 단 한 번도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진도 없었고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4명이 전부였습니다. 산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2층 집. 1층에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산골 식당이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엄마의 푸른 숲이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버스가 하루에 4번밖에 안 오는 곳이었어요. 읍내까지 가려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40분은 달려야 했습니다.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며칠씩 고립되기 일쑤였죠. 그런 곳에서 엄마는 마을 유일한 의사였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다는 걸 저는 중학교 때 알았어요. 엄마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본 졸업장, 낡고 빛바랜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힌 한자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이런 산골에 계실까? 왜 서울 큰 병원이 아니라 하루에 환자 서너 명 오는 작은 의원을 하실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조용한 눈빛에는 언제나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산골 식당은 등산객들이 주 손님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몇 팀씩 들렀어요. 아버지는 과묵하셨지만 손맛만큼은 일품이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하고 깊은 맛이었죠. 아빠, 오늘 손님 많았어?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늘 식당 주방 뒤로 들어가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응, 오늘은 10팀 정도 왔다. 와, 대박이네. 그래도 요즘 등산 인구가 줄어서 예전만 못해.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시며 앞치마를 벗으셨어요. 식당 일은 주로 평일 점심과 주말에 집중됐고 나머지 시간에 아버지는 마을 일을 도우시거나 책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아버지는 손이 너무 곱고 깨끗했습니다. 식당 일을 하시는 분 같지 않게 마치 평생 공부만 하신 분처럼 긴 손가락에 상처 하나 없으셨죠. 말투도 그랬어요. 항상 정확하고 차분한 표준어를 쓰셨습니다. 지우야, 숙제는 다 했니? 아직 수학 문제가 좀 남았어요. 그럼 저녁 먹고 같이 보자.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버지는 수학을 특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문제든 차근차근 풀이해 주시고 왜 그렇게 풀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셨더군요. 그것도 엄마 서랍에서 함께 발견한 비밀이었습니다.
엄마의 푸른 숲 비원은 마을 어르신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또 쑤시네요. 할머니, 지난번 드린 약은 다 드셨어요? 그럼 딱 처방대로 먹었지. 엄마는 언제나 환자들에게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진료비도 거의 안 받으시다시피 하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배추 한 포기, 감자 한 봉지를 들고 오시면 그걸로 진료비를 대신하셨죠. 엄마, 그렇게 하면 병원이 어떻게 운영돼?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의 마음이란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엄마의 눈빛은 언제나 맑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먼 산을 바라보실 때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가곤 했어요. 특히 명절 즈음이면 그랬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제사를 안 지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요? 추석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온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손을 멈추셨어요. 설거지 하시던 손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단다. 그럼 산소는 어디 있어요? 멀어. 아주 멀어서 쉽게 갈 수가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엄마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 민준이는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민준이는 세상에서 가장 천진난만한 아이였어요. 개구쟁이지만 마음은 따뜻했고 엄마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습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왜? 뭐 했는데?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제일 잘 그렸대. 민준이는 신이 나서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자기. 우리 가족이야. 예쁘지? 응, 예쁘다. 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민준이의 그림 속 가족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배경에는 산과 나무 그리고 우리 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몰랐어요. 우리 가족이 뭔가 다르다는 걸, 친척이 없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이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그만이었죠. 저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지우야, 잠깐 아빠 방에 좀 올래? 아버지의 방은 2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책장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고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왜요, 아빠? 너 이제 고등학생 되잖아. 응, 만약에 말이야.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책상 서랍을 여셨어요. 그 안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상용이야. 비상용? 이 휴대폰은 절대로 평소에 켜면 안 돼. 알겠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아버지가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진짜 급할 때, 생사가 달린 순간, 그때만 켜는 거야. 알겠니? 무슨 전화인데요? 그냥 비상 연락용이야. 아빠가 쓰러지거나 엄마가 위험하거나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그럼 119 부르면 되잖아요. 119는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 산길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정말 급하면 이걸 켜. 아버지는 휴대폰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셨습니다. 근데 아빠, 이거 왜 숨겨둬요? 그냥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안 돼. 켜는 순간
우리 위치가 노출돼. 위치가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는 말. 마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숨어 사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던 7월의 어느 날. 우리 가족은 드물게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식당 문 닫았어. 우리 가족끼리 계곡이나 갈까? 아버지의 제안에 민준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좋아. 엄마도 가. 그럼 오늘은 병원도 휴진이야. 엄마도 드물게 여유로운 표정이셨어요. 우리는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아버지가 준비해 오신 수박을 물에 담그고 엄마는 돗자리를 폈습니다. 민준이는 벌써 물에 첨벙첨벙 뛰어들었죠. 야, 민준아. 깊은 데 가지 마. 제가 소리쳤지만 동생은 신이 나서 물장난을 쳤어요. 누나도 와. 시원해. 저도 웃으며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아버지와 엄마는 돗자리에 나란히 앉아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잘 선택한 거 맞죠? 엄마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럼요.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왜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이 자라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아버지는 엄마의 손을 잡으셨어요. 아이들은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그걸로 됐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셨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으니까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 10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식당에서 손님을 맡고 엄마는 병원에서 환자를 보시고 저는 집에서 민준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누나, 배고파? 라면 끓여줄까? 응. 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거실에서 만화를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나, 누구야? 잠깐만. 저는 불을 끄고 문을 열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급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지우야, 어머니가 어디 계시니? 병원에 계세요. 무슨 일이세요? 김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어머니 좀 빨리 모셔와야겠다. 네, 제가 갈게요. 저는 급하게 신발을 신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달렸어요. 엄마, 왜 그래, 지우야? 김할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엄마는 재빨리 의료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어디서? 뒷산 밭에서요. 이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알았어. 지우야, 너는 집에 가서 민준이 봐. 금방 올게. 엄마는 이장님과 함께 뒷산으로 향하셨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와 라면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어? 환자 보러 가셨어. 금방 오신대. 하지만 엄마는 금방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보통 엄마는 왕진을 가셔도 한두 시간이면 돌아오셨는데 이미 3시간이 넘었습니다. 누나, 엄마 왜 안 와? 금방 오실 거야. 저는 민준이를 안심시키며 현관 쪽을 계속 바라봤어요. 아버지도 식당 일을 끝내고 들어오셨습니다. 엄마 아직 안 왔어? 네. 뒷산 김할아버지 밭에 가셨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뒷산? 거기 요즘 뱀이 많이 나온다던데. 네. 그 순간 마을 청년 하나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뱀한테 물리셨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셔? 김할아버지 밭에요. 할아버지 응급 처치하시다가 풀숲에 있던 뱀한테 아버지는 차 키를 집어 들으셨습니다. 지우야, 민준이 봐. 절대 나오지 마. 아빠, 나도 갈게요. 안 돼. 여기 있어. 아버지는 그렇게 소리치시고 뛰쳐나가셨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엄마가 어떻게 돼? 괜찮아. 엄마는 의사잖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아버지가 엄마를 업고 돌아오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왼쪽 종아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독사에 물린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지우야, 괜찮아. 엄마는 힘겹게 웃으려 하셨지만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방에 눕히시고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독사교상 환자입니다. 위치는?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에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지금 산사태 때문에 길이 막혔다고요? 그럼 언제 올 수 있어요? 최소 2시간? 아버지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어요. 여보, 읍내 병원에 가야 해요. 혈청이 있어야 해요. 엄마가 가까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다시 업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산길이 너무 위험해요. 밤에 그 길을 사고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보며 숨이 막혔어요. 민준이는 방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진짜 급할 때만 켜는 휴대폰. 저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지우야, 어디가? 아버지의 외침이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방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낡은 휴대폰.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경고하셨던 전화. 절대 켜지 말라고 하셨던 그 휴대폰. 하지만 지금은 진짜 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삐삐삐 마이너스. 부팅음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기종이라 켜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10초, 20초. 드디어 화면이 켜졌습니다. 신호가 잡혔어요. 그리고 연락처 목록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돼 있었습니다. 비상연락. 저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뚜. 연결음이 울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품이 있고 차분한 목소리. 저기요. 누구십니까? 저는 이지우라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이번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 이지우? 네. 엄마가 뱀한테 물렸어요. 지금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돼? 저는 급하게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절대 전화 끊지 마.
알겠니? 30분. 아니, 20분 안에 도착할 거야. 네. 20분? 읍내까지도 40분이 걸리는데? 하지만 남자는 진지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곧 간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계단에 서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우야, 그거 켰니? 네. 아버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끝났구나. 아빠, 우리 이제 끝난 거야. 아버지는 얼굴을 감싸주셨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를 살리는 게 먼저였어요. 정확히 18분 후였습니다. 드르르르르.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나, 저건 뭐야? 민준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헬기 한 대가 우리 집 앞 빈터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했습니다. 이 작은 산골 마을의 헬기라니.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3명이 들것을 들고 내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 남자는 우리 집을 보더니 급하게 달려왔어요.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안에 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료진이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를 확인하고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독사교상 환자 맞습니다. 혈압 저하, 맥박 약함. 즉시 혈청 투여하겠습니다. 이송 준비. 의료진의 손놀림은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마치 수십 번 훈련한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엄마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동승 가능합니다. 제가 갈게요. 아버지가 나서려 하셨어요. 하지만 정장 남자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굳었습니다. 형님?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부르다니. 동훈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형수님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회장?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아이들은 여기 있어야 해. 아버지가 간신히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회장님께서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은 안 돼. 형님.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결국 엄마만 헬기에 실렸고 의료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헬기가 사라진 후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의사 선생님네가 뭐가 대단하신 분들인가?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아빠, 저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피곤에 지쳐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엄마는 괜찮으실까? 저 남자는 누구일까? 회장님은 또 누구지? 왜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불렀을까?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며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내려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응? 엄마는 괜찮으시겠죠? 그래, 최고의 병원에 계실 거야. 괜찮으실 거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셨어요. 지우야. 네.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네. 우리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는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응. 왜 숨기신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집안을 배신했거든.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빠는 재벌 집안의 외아들이었어. 네. 한국에서 손꼽히는 기업. 아빠는 그 집의 유일한 후계자였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모든 걸 물려주려고 하셨어.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아빠는 그렇게 자랐지. 그런데 대학 때 엄마를 만났어. 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는 고아원 출신이었어. 하지만 너무나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었지. 장학금으로 의대까지 간 대단한 사람이야.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어. 그래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지.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집안의 격이 맞지 않는다고. 재산을 노린다고. 온갖 모욕을 하셨지. 아빠는 선택해야 했어. 가문을 택하거나 엄마를 택하거나. 그래서 엄마를 택하신 거예요? 응. 아빠는 모든 걸 버렸어.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쓰고 가족과 연락을 끊었지. 그리고 여기로 오신 거구나. 엄마도 똑같았어.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서울 큰 병원에 있으면 아빠 가족이 찾을 수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산골로 왔어.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어요. 신분을 세탁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야. 너희들이 태어났고 우리는 행복했어. 그럼 오늘 온 사람은 아빠 동생이야. 내 삼촌. 삼촌. 저한테 삼촌이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셔. 그리고 아마 지금쯤 엄마가 계신 병원에 계실 거야.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가족들, 재벌 집안, 숨겨진 과거. 지우야. 네, 미안해. 아빠가 너희한테 보통의 가족을 주지 못해서. 아빠.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아. 엄마를 선택한 것도, 너희를 이렇게 키운 것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다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됐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를 찾으실 거야. 다음 날 아침 삼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헬기가 아니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셨어요. 형님, 형수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형님도 함께 가시죠. 형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짐을 챙겨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민준이는 신기한 듯 창밖을 봤지만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구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까? 엄마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3시간 후 우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병동. 경호원들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삼촌의 안내로 우리는 특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마를 봤어요. 엄마. 민준이가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민준아. 지우야. 엄마가 약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엄마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저는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따뜻한 엄마의 체온. 살아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2분의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단정한 옷차림의 할머니. 2분은 우리를 보시더니 멈춰 섰습니다. 특히 저와 민준이를 오래 바라보셨어요.
손주들이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지우, 민준이. 할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그래,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놀라 다가갔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해. 무슨, 할아버지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너희가 조부모도 없이 자랐구나. 명절 때 갈 곳도 없이, 친척도 없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하다, 지우야. 민준아.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얘들아. 할머니도 미안해. 우리가 너무 완고했단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지우야. 너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어렸을 때 아버지 모습 그대로야. 민준이는 어머니를 닮았네. 이렇게 예쁜 손주들을.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민준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제 뒤에 숨었어요. 아직 어린 동생에게 이 모든 상황은 너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드렸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동현아,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었는데. 내 고집 때문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병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침대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저 때문에 가족이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 탓이다. 우리가 그렇게 모질게 안 했으면.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너가 우리 동현이를 행복하게 해줬구나. 좋은 아이들도 낳아줬고, 내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다. 며칠 후, 엄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댁에 머물게 됐어요. 강남의 거대한 저택,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집.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누나,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 댁이야. 그럼 우리 집은? 산골에 있지. 우리 언제 돌아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돌아갈까? 아니, 돌아가기는 하는 걸까? 할머니는 우리를 극진히 대해주셨어요. 지우야, 배고프지 않니? 아니요, 할머니. 그래도 좀 먹어라. 내가 너무 마른 것 같아서. 할머니는 온갖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이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낯선 삶. 제 진짜 집은 산골의 그 작은 2층 집이었는데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지우야, 아직 안 잤니? 네, 할머니. 나랑 얘기 좀 할까? 할머니는 제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언제 집에 가요? 할머니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그 집이 좋니? 네. 거기가 제 집이에요. 그래. 그렇겠구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단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할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내 엄마가 고아 출신이라고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틀렸어. 내 엄마는 훌륭한 분이야. 아무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의대를 나오고 산골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거란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야. 모든 걸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잖니.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뭔데요? 가족이란다. 핏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너희 가족은 피는 연결돼 있지만 마음도 연결돼 있잖니. 그게 진짜 가족이야.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우리 가족인가요? 할머니가 활짝 웃으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늦게나마 진짜 가족이 되고 싶구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는 결국 서울에 머물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설득하셨고 엄마도 동의하셨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면 서울이 낫겠어요. 하지만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도망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는 저와 민준이는 강남의 좋은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어요. 아이들의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야, 너 시골에서 왔다며? 응. 헐, 진짜 산골이야? 거기도 와이파이 터져?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듯 물어봤어요. 저는 창피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삶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응, 터져. 그리고 거기는 공기가 맑아. 밤하늘에 별도 진짜 많이 보이고. 와, 부럽다. 의외로 아이들은 관심을 보였어요. 민준이도 적응을 잘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빨리 친구들을 사귀었죠. 누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다 와도 돼? 그래. 조심해서 놀고. 응. 동생의 밝은 얼굴을 보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회사 일을 맡기려 하셨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저는 식당 주인이 편해요. 동현아,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식음료 사업은 어떨까요? 결국 아버지는 할아버지 회사의 식음료 부문을 맡게 되셨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경험을 살려 레스토랑 체인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강남의 작은 가정의학과 의원을 여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산골 마을에 보건소를 만들어주셨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지우야, 앉아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어요. 경영서, 역사책, 소설책까지 다양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진로는 결정했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도 돼. 할아버지가 차를 따라주셨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너는 내가 원하는 걸 하렴.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걸 할 필요 없어.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 명문가의 자제와 결혼해야 한다. 그런 것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잃을 뻔했지. 아니, 20년 동안 잃고 살았어. 할아버지, 지우야, 너는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면서.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네. 엄마처럼요. 엄마가 환자들을 돌보시는 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좋은 꿈이구나. 할아버지가 전폭 지원하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지우야. 네. 할아버지가 너한테 고맙다. 왜요? 내가 그 핸드폰을 켜준 덕분에
할아버지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구나.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던 그 순간.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랬겠지. 엄마가 돌아가실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지만 넌 용감했어. 아버지가 그토록 금지했던 일을 해낸 거잖니. 네. 그날 전화를 받았을 때 할아버지는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 하지만 내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지. 아, 손녀구나. 내 손녀가 전화를 했구나.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20년을 기다렸어. 언젠가 연락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온 거야. 민준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동생은 제법 의젓해졌어요.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누나, 나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거 있어. 뭔데? 피아노.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진짜 잘 치셔. 그래? 몰랐네. 응.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음악을 정말 좋아하셨대. 근데 사업 때문에 포기하셨대. 민준이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대. 나는 할아버지처럼 포기하지 말라고. 민준이 너 피아노 좋아해? 응. 진짜 재밌어. 나중에 누나한테 연주해 줄게. 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와 민준이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피아노 연습실에 가고 연주회도 보러 다니셨습니다. 할아버지, 나 나중에 음악하면 안 돼? 민준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그럼, 왜 안 되니?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아, 할아버지 회사는 할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내 꿈을 따라가렴. 할아버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어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엄마처럼요. 민준이는 음대를 나와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이미 몇 번의 독주회를 열었고 유망한 젊은 음악가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할아버지의 80세 생신.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에요. 누나, 왔어? 민준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제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동생. 응. 할아버지는 정원에 계셔. 할머니랑 산책하시는 중. 저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머리가 새하얗게 새셨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할아버지, 오, 지우 왔구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손녀. 요즘 병원 일은 어떠니?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저는 두 분과 함께 걸었습니다. 지우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진짜 행복하다. 네. 너희 아버지도 잘 지내고,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너희 남매도 훌륭하게 자라줬고,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할아버지가 고집만 안 부렸어도 20년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구나. 할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래, 그래. 지금이 있어서 다행이야. 저녁이 됐습니다. 넓은 식당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삼촌, 숙모, 그리고 저와 민준이. 오랜만에 보는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건배하시죠. 아버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아버지가 잔을 들으셨어요.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두 분께 인사하셨어요. 저희를 받아주셔서, 아이들을 사랑해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와줘서, 손주들을 보게 해줘서, 엄마도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처음 뵐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나도 그랬다, 아가. 하지만 이렇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남편 잘 내조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의사일도 훌륭하게 해내고. 과찬이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내가 처음 너를 오해한 게 정말 미안해. 두 분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아, 오늘 할아버지한테 연주 하나 해드려라. 삼촌이 말씀하셨어요. 네, 할아버지, 제가 준비한 곡이 있어요. 민준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의 녹턴, 아름다운 선율이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음악에 젖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고요. 곡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일어나 민준이를 꼭 안으셨어요. 정말 잘한다. 할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주는구나. 할아버지, 고맙다, 민준아. 다음 날 우리는 모두 함께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여기가 너희가 살던 곳이구나. 할머니가 작은 마을을 둘러보셨어요. 네, 여기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1층의 산골 식당, 조금 떨어진 엄마의 푸른 숲이원. 어머, 저기 선생님이다. 마을 어르신들이 엄마를 알아보고 반가워하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안 잊어주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속삭이셨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소. 우리는 뒷산에 올랐습니다. 여기가 그 밭이에요. 제가 가리킨 곳은 엄마가 뱀에 물렸던 그곳이었어요. 여기서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날 지우가 전화를 안 했으면 며느리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우야, 내가 그날 용기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 만약 그때 전화를 안 했으면 우리는 영영 너희를 모르고 살았을 거야. 손주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가 절대 켜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넌 엄마를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렸어. 그게 용기야.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넌 훌륭한 아이야, 지우야. 우리는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마을, 구불구불한 산길, 평화로운 풍경. 여기 참 좋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한테는 소중한 곳이에요. 그래. 이제 이해가 돼. 왜 너희 부모님이 여기를 선택했는지. 그날 밤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지우야, 이거 넣어줄 게 있어. 뭔데요? 엄마는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편지야. 엄마가 너한테 쓴 거. 지금 읽어봐도 돼요? 응. 읽어봐.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지우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그날의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야. 내가 핸드폰을 켰던 그날. 엄마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어. 아빠가 그토록 금지했던 일. 하지만 넌 엄마를 살리기 위해 그 선택을 했지. 지우야,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넌 남다른 아이라는 걸. 관찰력도 뛰어나고 판단력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하지. 그날도 그랬어. 너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 그 선택 덕분에 엄마가 살았고 우리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엄마는 가끔 생각해. 만약 그날 내가 전화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 엄마가 떠났을 수도 있고 너희가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넌 그 모든 걸 바꿔놨어. 지우야,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인생에는 때때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와. 그때 중요한 건 용기야. 내가 그날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주저없이 하는 사람이 되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지우야.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엄마는 너 덕분에 살았어. 그리고 우리 가족은 너 덕분에 완성됐어. 저는 그냥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알아. 그게 바로 사랑이야.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지우야, 넌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왜냐하면 넌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니까. 다음 날 아침 민준이와 산책을 했습니다. 누나, 응? 나 그날 기억나. 무슨 날? 엄마가 뱀한테 물렸던 날. 민준이가 멈춰 섰어요. 나 진짜 무서웠어. 엄마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울기만 했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누나는 달랐어. 누나는 뭔가를 했어. 민준아, 그때 누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냥 울기만 했는데 누나는 엄마를 살렸어. 저는 동생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넌 어렸잖아. 당연히 무서웠을 거야. 그래도 나 그때 내가 너무 한심했어.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저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사람마다 역할이 있어. 그날 내 역할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고, 내 역할은 엄마 곁에 있어주는 거였어. 정말? 응. 넌 엄마 손 잡아주고 있었잖아. 그것도 큰 도움이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고마워. 왜? 그날 용기 내줘서. 덕분에 우리 엄마 잃지 않았잖아. 응.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피아노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나 지금 피아니스트 못 됐을 거야. 그렇지. 결국 다 누나 덕분이야. 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앞으로도 우리 가족 지켜줘. 알았어. 저녁에 아버지와 단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우야. 네, 아빠. 아빠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그날 핸드폰 켤 때 무슨 생각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다야? 네. 다른 건 생각 안 났어요. 아빠가 켜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도 무슨 일이 생길지도 그냥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넌 옳은 선택을 했어. 네. 사실 아빠는 그날 패닉 상태였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엄마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가족들한테 발견될까봐도 두려웠어. 하지만 넌 달랐어. 넌 명확했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았지.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지우야, 아빠는 20년 동안 도망쳤어. 가족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아빠. 하지만 넌 도망치지 않았어. 정면으로 맞섰지.
그게 진짜 용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아빠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이 됐어. 아빠도 용감하세요. 모든 걸 버리고 엄마를 선택하셨잖아요. 그건 사랑이었을 뿐이야. 그게 용기죠, 아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일기를 씁니다. 인생에는 때때로 선택의 순간이 온다. 두려운 선택, 어려운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나는 그날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구했다. 엄마를 살렸고, 가족을 다시 이었고, 사랑을 회복시켰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저 별들처럼 우리 가족도 빛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으로